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오면 이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 시위 방식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예, 시위 어떤 방식.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지난 몇 달간 전국 장애인연합회에서 전장연에서 해화역이라든지 충무로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내시는 지하철역에서 단순히 탑승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문이 열리면 거기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한 30-40분 정도 지하철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려 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강자도 아니요. 우리가 보통 강자에 대한 시위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분들은 스스로가 서민이고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을 아무리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왜 그런 시위를 지속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했는데 네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장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오세훈 시장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언제 그때 지하철에 문에 끼워놓고 지속적으로 몇 달간 시위를 했습니까? 뭐 예. 한두 번 정도야 그랬을 적이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 들어서시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몇 달간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잠시 저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면 대선 기간 잠시 중지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개하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장현이라는 단체는요 제가 안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제가 작년 6월에 당대표에 취임했는데 작년 6월에 취임하고 나서 몇 번 만나셨어요? 8월 달에 바로 만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났고 이분들이 다시 만나자 했으면 다시 만났을 겁니다. 네. 근데 그간에 별다른 소통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지하철 시위로 이제 하시는 것도 의아하고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올 때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나가려는 윤석열 당선인 막아놓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시려면 얼마든지 정치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하신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 지적했는데 그 말도 못합니까? 그게 어떻게 장애인 혐오입니까? 예. 장애인 단체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이동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이동권이라는 것도 지금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94% 정도 설치되었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속적으로 예산과 정책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산 예.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서울시 의회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엘리베이터 안 하겠다고 했느냐? 그것도 예. 아닙니다. 3, 4년 이내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었어요. 예. 그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러면 시위를 하겠다.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시위하는 게 만약에 좀 이해가 가겠죠. 네. 근데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위를 하니까 이건 애초에 그냥 시위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럼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럼 거기 반대했냐? 저 반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광역교통수단,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에 대해 가지고도 장애인 휠체어 탑승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가 59초 쇼츠 공약을 이제 그때 냈다고 예, 기억하실 텐데 예. 세 번째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저희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안 한다고 한 게 없어요. 저희도 저상버스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답했냐면은 저상버스 확대 좋은데 지금 전기버스 도입 문제란 건 약간 환경 관련 문제죠. 예.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 근데 전기버스는 100% 저상버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 도입 일정과 연계해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일정을 생각하자라는 답변까지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국민의힘에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무시하고 당신들과 대화 안 하겠다 이랬으면은 이분들이 시위하는 것이 시민들 상대로 투쟁하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가 가겠지만은 예. 지금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아무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울 시민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한다 이렇게 가버리시면은 이거는 대화하자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럼 전자연이 시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이동권에 대한 걸 위해서 시위하기로 했는데 이동권 시위가 아니라. 이동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희가 뭘 반대했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나머지 탈시설 아니면 뭐 교육 예산 예. 이런 거 예산을 뭐 3조 원을 증액해달라, 2조 원을 증액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주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구 사항이 그거면은 서울 지하철 타는 사람들을
그렇게 멈춰 세우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장현도 있지만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같이 훨씬 규모가 크고 법정 공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단체들과도 대화하고 다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전장현이 주장하는 탈시설 문제, 예. 탈시설 장애인 문제도 이것도 모든 장애인 단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는 탈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저희와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 지원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추진하는 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예. 두서없이 진행돼 가지고 아.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 오히려 뭐 제가 참 표현하기 좀 네, 부적절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시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가지고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그럼 전장현이 예를 들어 모든 장애인들의 어쨌든 의사를 모아가지고 대표성을 띈 단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거 만약 뭐 말씀하실 거면은 그 제가 100분 토론에서라도 여러분 얘기 다 듣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0분 토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을 지금 못하게 제가 그래서 됐다는 얘기가 1대1로 들리는데. 하고 그리고 진행자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김어준 씨 얘기했지만은 뭐 그쪽에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대1이 절대 안 된대요. 네. 2대2 하면서 뭐 장혜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몇 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뻔히 알고 있지만은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고요. 아, 그 박경석 그 예. 대표 예. 부인이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분이 상임 인권위에 이제 인권위원도 지내셨고요. 장애인 담당하는. 예. 그래서 인권위가 요즘도 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당 김예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예지 의원님 비서관 하시는 분이 저 전장현이한 단체에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의 부인분이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최근에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해 살만한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걷어내시고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혜지 의원이 직접 시위 현장에 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김혜지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자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혜지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은 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김예지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뒤로 안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예. 여러 경로로 소통은 했고요. 그런데 그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장현의 정책국장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김예지 의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현에 대해서 독선을 벌여야 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 독선이라 함은 예. 탈시설 장애인 문제나 아니면 이동권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걸 뭐 20년 기다려왔다. 제가 봤을 땐 전혀 그게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동권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고 다른 장애인단체도 고민이 많고 전장현도 고민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여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걸 예스 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안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는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전장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동권에 대해 관심 많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광역교통수단에서 관심이 더 많다. 예. 당신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얘기 계속 하시지만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문제고 역사별 구조도를 제가 다 봤어요. 그때도 이미. 그런데 뭐 대흥역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그 도면 펼쳐놓고 보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그러면은 막 200m 통로를 뚫어서 위로 올려야 되고 올라가면 사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던 것을 조금씩 고민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뭐 94%인데 100% 빨리 안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이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장현이라는 장애인 단체 역시 약자들의 사실 모임이고요. 그분들한테는 또 생존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동이 또 생존권이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려울 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을 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최소한의 효율이라든지 예. 명분이 있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진짜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들어준다라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당사 앞에서 강한 투쟁을 하신다. 예. 그럼 국민들이 용납할 겁니다. 그거는 이준석 나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마이크 하시고 하시는 건 용납할 겁니다. 네. 저도 나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 지하철을 막아가지고 서울 지하철을 40분씩 3호선 막히면 4호선도 막히고 4호선 막히면 2호선도 막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40분씩 많은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 서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권이 너희가 답을 안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건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법에서도요. 당사자에 대한 협박보다도 예. 친족에 대한 협박이 훨씬 더 중죄예요. 그런 것처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입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단체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공항 파업, 철도 파업 다 하잖아요. 모든 일반 국민들 다 이동권이 다 제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철도 노동자가 예를 들어 운행하는데 파업한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들의 삶과 연계되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권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저분들이 100%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동권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 딱 이렇게 안 들어주니까 지하철을 멈추겠다. 이게 굉장히 반감을 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자라고 하기엔 직접적인 표현 자체가 없어요. 네. 예. 이준석이 한 말 중에서 장애인 혐오를 한 거 한 문장만 혹시 YTN에서도 계속 뭐 보도를 하시지만은 혹시 예. 아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구체적인 반박을 할 텐데 딱히 없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장애인을 이해 못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쓴 말이 경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경고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분들은 그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40분 동안 지하철을 멈췄으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투쟁 방식을 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무슨 뭐 혐오다 뭐 이런 것들 혐오라고 하는 거는요 구체적인 혐오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계속 뭐 경고라는 표현, 독선이라는 표현이 혐오다 이러는데 경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혐오라고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성역이 생긴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혐오는 아니어도 내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동권 예. 시인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서울 지하철을 틀어막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라라고 한 것이고 불법 시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혐오로 치환되려면 그 안에 장애인이란 단어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 하는 모든 말의 주어는 전장현은 불법 시위를 중단하랍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보수와 태극기 부대가 동치가 아닌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내에서 태극기 부대가 시위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셔서 지적하신 것과 보수주의를 혐오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썩는 거는 네네. 오히려 이제 그 전장현 분들이 이걸 장애인 혐오로 치환시켜야지만이 대중적으로 본인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비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